우리 이사장님은 그야말로 정말 평생을 같이 하신 분이고, 또 70년대 유신 정권의 박정희 정권부터 민주화운동 세력들, 그 다음에 대학의 양심 있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김대중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모였죠. 모이고 그 중에 이제 한신대학의 여러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죠. 김성재 장관님도 1948년생이고 포항 출신인데 한신대학교 교수로서 민주화운동 교수단에서 이제 김대중 때 인연이 됐어요. 그런데 다리를 좀 절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 때 그때 어렸을 때 사고를 해서 다리가 걸절돼가지고 그때 아마 어려워서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평생 불구로 사신 분이거든. 아까 김대중 대통령도 나중에서 트럭으로 살해를 참 당하게 직전에 부상을 해서 참 불구하되셨는데, 김성재 장관이 아마 대통령님 우리 국민의당도 들어서고 민정수석 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부 장관을 그렇게 쭉 역임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님께서 당신이 김 교수 와서 좀 참모를 맡아, 저는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 더 신뢰를 하고 더 그분을 나도 믿고, 또 그 양반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뜻을 반하지 않고 참모로서 진정성 있게 대통령을 모셨고,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다 나름대로 대통령한테 참모하고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적 대위기, 6.25전쟁 이후에 가장 큰 위기였던 경제 국치지요. 경제권을, 자주권을 잃어버린 사건. 그게 이제 IMF 건인데, 그때 김성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획수석의 역할을 하면서 IMF 대통령님의 거대한 어떤 해외 인맥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때 IMF를 1년 6개월 만에 탈출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아주 동남아 제국, 또 중국까지 다 포함해서 김대중 대통령 인맥 때문에 해외에서 전방위적으로 보았던 게 IMF 공연 가장 빠른, 지금까지도 국제 IMF사에 유례가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극복을 했는데, 그 참모 역할을 했던 한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김성태 얘기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어차피 우리 김태규 선생님은 인민이고 책임자니까 돌아가셨죠. 정점인 국가주석 후진타올 주석은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정점인 주석이 1926년생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24년생이고,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 되시기 전에 야당 지도자 때부터 장점인 국가주석이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칭을 했냐면은 대형, 큰 대자 형용차, 대형이라고 불렀어요. 큰 형님이라고. 영어로 빅다거죠.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고려와 조선의 천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조선이, 고려가 중국의 아주 신화국으로서 임금이 되려면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았어요. 책봉을 받고 조공을 마치고, 그게 우리 참 불행히도 우리 한민족 역사에 중국에 대한 어떤 축복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역사를 탈피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아주 일본 놈들한테 노략질 당하는 거, 임란 때 그야말로 7년에 전란을 겪으면서 나서 구한말 때 고종이라는 그야말로 매국노예 참 이완영이는 아주 정말 허접한 명노예요. 정말 매국노는 고종이 나라 팔아버린 거죠. 총 한 방 안 쏘고 일본 놈들 다 팔아버린 게 고종이에요. 근데 무슨 명성하고 막 무슨 한 지난 1990년도에 막 어떤 위장되는 어떤 영국으로 해서 꼭 아주 명성하고가 나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참 마지막까지 최선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하의 명노는 고종과 얘가 저쪽 딸 이완영이는 아주 새끼예요. 새끼. 박재순이라. 그게 우리 한민족 역사의
그 거대한 몽골의 대제국에서도 62년을 갖다 몽골하고 대전쟁을 하면서 그때 국호를 우리가 잃지를 않았습니다. 민족 역사에 가장 뼈아픈 사건이 36년 일본 놈들한테 국호를 잃었던 사건이에요. 나라 팔아본 고종과 그 휘하의 세력들. 1948년도까지 일본 이 친구들한테 황족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으면서 그 고종과 그 명노들이 여러분들 1948년도까지 황실을 내서 일본 황실 황족들한테 주라는 돈을 받았고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국가적 매국노들이지. 그 매국노의 후손들이 지금도 아주 자기 조상들을 자랑을 하고 있어. 우리가 실패해서 죽을 정도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한번 봅시다. 아까 중국 얘기도 했으니까 현대판 중국의 황제가 지금 현재 시진핑이에요. 우리 민족이 미국 놈들, 소련 놈들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두 놈들 딱 나눠가서 분단시켰어.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비극이 8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참 서러운 일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당신의 머리와 철학 속에서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민족사회의 대통합이 그 양반이 아주 꿈입니다. 꿈. 이 어른의 꿈이에요. 오늘 정말 지금 뭐 김정일이가 어쩌고 흉폭하다 물론 흉폭하죠. 그것은 하나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개념이지. 우리의 2,500만의 민족의 동포의 어떤 민족헌의 불이들 볼 때 여러분 신라가 또 중국 놈들 동원해가지고 포키콜랑집만한 얻은 한반도 한민족 통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참 비참한 통일인데 신라 그럽시다. 통일했다고 합시다. 1300년 이래에 민족이 국호를 잃어본 사건이 일제 30년 최초. 그리고 분단이 된 이래 1300년 이래 처음으로 남북이 북한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분단이 이 통합을 시키는 게 우리 민족헌의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중국의 현대판 황제가 장점인이고 후진타오고 또 시진핑 이 장점인 주석하고 또 후진타오가 김대중 대통령 큰형님 대행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 민족 역사의 처음입니다. 자기들 볼 때 신학국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임금도 안 되고 야당 지도자야. 얼마나 참 그 자존심이 강하고 그 오만한 중국의 국가 주석이 그것도 대통령도 아닌 야당의 일개 지도자한테 큰형님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정말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그 거대한 아주 나름대로 존경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의 예를 들어서 폰바이처 수상 같은 경우도 폰바이처도 역시 김대중 지도자였죠. 대통령 대결에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독일 유학을 갔는데 폰바이처가 수상 관저로 전부 다 그때 60명인가 전 세계 독일의 그 교수들을 초청을 했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뭐 교수가냐 그러니까 노스나 사우스나 그때 북에서 이제 독일 유학을 많이 가거든. 그러니까 사우스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폰바이처가 다 그렇게 반겨하더라. 내가 가장 지구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김대중이다. 그 당사자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요. 그때 당시 폰바이처가 그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큼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국제사회에서 더 유명해요. 더 유명해요. 아까 김재관이 73년도 일본 동명 살인미수 사건 총지했던 중앙연구원 책임자 아들이냐 성김대사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윤청자 회장이 계십니다만 5.18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자기 가까웠던 아주 참모 역할을 했던 김상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민초 이제 옛날에 공동부장을 좀 했어요. 대통령 대신해서 김상현한테 공작 자금을 주라게 해서 시켜서 500만 원을 돌아가신 우리 정동년 선배님한테 폭동을 일으켜라. 전남대학교 보학생 그때 만 37세였습니다. 정동년 선배가
이병자 그전 관장님 부분 되셨던 분이죠. 이분한테 이제 돈을 500만 원 줘가지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조동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국가를 전복시키라.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 내란 음모 사건의 전모예요. 그 전모를 5.18 때 5월 18일부터 이제 그 지난한 정말 피분내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만은 그 후로 계엄군수로 이제 끌려가고 수천 명이 끌려가고 정동영 선생님이 그 5.18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0만의 내용을 알고 그때 3.14 또 소년열이 계엄문서에서 이제 비상 계엄 재판부가 생성돼 1부, 2부, 3부, 4부 거기에 누가 내려와서 총괄 지휘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이름 잘 기억할 거예요. 박정희가 자기 사회사무라고 했던 이건계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검사, 유명한 검사. 이건기하고 이 누구 그때 대검에 누구 그때 그 과장인가 이 두 놈들이 내려와서 광주 5.18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범죄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지금 이건기나 이 누구 제가 이름을 좀 잊어먹었는데 그 대검 과장 이게 지금 역사에 밝혀지지 않았어. 총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수반 유족회장을 18년 동안 하셨던 분이 그걸 몰라가 제가 정수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죠. 이건기 이 누구 과장동 내 그놈들이 내려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이 연결 작업을 본적이 그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형선고를 대법에 최종 확정 판결되고 청주에 대해서 이제 수감 중일 때 그때 바로 집행해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74년도 사건이죠. 인혁당 사건에 도혜정 선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8분을 박정희 흉포한 놈이야 대검에 확정 발기야 대법원에 그때 대법원장이 누구냐면 민복기예요. 민복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2명이 전체가 전부 다 최종 사형 확정하자 판결 내리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부터 서대문 연구에서 그 민체 인혁당에 관련된 분들을 갖다 허위 조작한 분들을 갖다 다 사형 집행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함성 신부님이 미사를 하려고 이제 그 사형을 다음 시신을 갖다가 이동하는데 막 경찰놈들 여러분들이 막 탈출해가지고 강제로 화장시켜가지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이게 우리 한국의 70년 80년 엄청난 아주 반민주주의였죠. 국가의 하나의 그 거대한 폭력으로 이루어졌죠. 그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사형 집행 집행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국제 여론들이 워낙 아주 방범하게 이제 한국의 아주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군사 정권에 대해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양식 있는 어떤 전 세계 이런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또 미국의 굉장히 인권 대통령이라고 좀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카터 대통령이 이제 레이건한테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대통령 공사에서 레이건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카터의 해오름을 보면은 지금 아마 굉장히 와병주 돌아가신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권력 정권을 이양하면서 카터 대통령이 레이건한테 유일하게 딱 부탁을 했던 한 가지 한국의 김대중을 당신이 살리시오. 그러니까 레이건이가 제가 그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레이건이가 카터가 부탁해서 레이건이가 전두환이 이 살인마한테 복중을 넣은 거예요. 너 만약에 김대중을 살리시키면은 너 미국으로 끝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의 양식 있는 어떤 참 제국주의 세력입니다만은 참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살려내고 1981년 크리스마스 날 아까 말씀드린 23년 날 그때 케네디 상원 에드워드 케네디 그 사람을 시작해서 러시아 비행기가 나가지고 미국으로 다 망명을 하시고 그런 역적인 과정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도자는 전 세계의 지도자 가운데 20세기 20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훌륭한 아주 우리는 정말 유형의 또 무형의 정신적 유산을 위대한 유산을 김대중 대통령으로 하여금 갖고 있다. 이게
광주 전남 호남의 자존심이고 국가의 또 민족의 또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놈들이 계속해서 킨텍스의 행사는 어떻게 잘 진행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이런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전부 다 초청하겠습니다. 정식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또 저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원로들이 많이 올 거예요. 오거나 전부 다 또 그분들도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또 다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달리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광주 전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쪽 사람도 제가 많이 가끔 만나죠. 저도 응한 게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사업을 당신들이 철학을 쫓고 존경하면 제가 들어와라. 일부 들어왔어요. 우리 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만 김용민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좀 들어온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걸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 동의하고 그런 것들은 재단 속에서 다 포용하고 같이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행사까지 좀 사회적 많이 또 대통령 뜻을 드리는 마음속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